이 자서전이나 함은 수기나 논픽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타인과 자신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과 다투었던 일을 쓸 때 자신과 상대의 잘잘못을 각각 분명히 밝히면서 써야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단 자신이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한 일을 쓸 때는 예외입니다. 남과 갈등을 겪을 일을 쓸 때는 그때는 내 입장으로는 이러했다는 식으로 솔직하면서 객관된 시선을 유지하며 쓰는 것입니다. 아전인 수격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쑤어내며 쓴다면 독자로서는 시비나 판정에서 애매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전인수식의 글이라든가 곡화가세의 글, 권력이익에 평등한 글이나 사실 왜곡의 글들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글입니다. 이 자신이 확실히 눈으로 보고 겪은 것만이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락하더라라는 식의 소문만으로 들은 것이라든가 그 내용과 진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편견일지 모른다든가 그것은 나의 추측이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신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막을 알지도 못한 채 지혜짐작을 하거나 근거 없는 근거를 통해서 단정짓는 내용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측과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서전을 발표한 이후에 해당 내용에 관계된 당사자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화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공적인 업적을 낸 개인에 대한 어떤 인터뷰 기사문에서도 이런 역겨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현재의 업적을 미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까지 모두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까지 잘할 일이냐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글은 사실을 왜곡하는 글이 됩니다. 자서전에서도 특별한 판단 기준이 없이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무조건 미화하는 내용은 삼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계기로 니네 악행을 저질렀는지 들려주고자 해서 참여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신의 악행을 자서전에 쓴다면 독자로선 반면교사를 삼으며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참여의 글은 오래전 잡지에서 실화나 수기라는 명칭하에서 익명 처리를 한 채 가끔 발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든 한때 잘못이나 악행을 저질러서 막대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징계까지 받았다면 본인 스스로 수치로 여기서 평생 숨길 것 같은데 의외로 극단적인 타락을 해보았다며 과시하듯이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해적인 자리에서 무조건 참여하고 반성한다고 애절하게 토로해 놓고는 뒤돌아서는 마치 영웅 힘쓰듯 자연스럽게 저러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돌아주기에는 정말 혐오스러운데도 본인은 산전수전을 겪어보았다는
먹었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내용까지 자서전에 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 교실에 지도 강사가 미리 읽어본 상식이 있는 수강생이라면 당연히 삭제를 요청할 내용입니다. 일반 독자에게, 특히 잘 나가는 성숙한 독자에게는 명백히 그렇게 서민시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내용으로 3,000포로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배경에서 똑같은 어조의 대사로 내내 들려준다면 관객은 지루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에서도 변화가 없는 유사한 내용만 나열하면 독자는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겪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지속해서 설명하는 것에서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방대한 자신의 생애 이야기 중에서 취사 선택하되 간간히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흔하고 무궁무진한 건조한 일가밖에 들렸을 것이 없다면 그 부분은 몇 문단으로 간신히 설명하고 시공항을 달리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거나 책이나 자서전에서는 분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3,000포로 빠지는 내용도 주의를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예는 자서전 외에도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도 가장 경계할 일입니다. A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을 아예 생략하고 갑자기 B라는 이야기로 읽을 끄집어내는 것이 3,000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작가가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책임감 있게 직접 설명하든 암시하든 밝혀야 할 텐데 밝히지 않고 다른 사건들을 전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가의 무책임한 이야기 구성이라는 비평을 받게 됩니다. 고로 3,000포에 빠지는 내용은 애초에 쓰고자 하는 열애와 끝을거리가 없기에 무엇을 말해주려는지 주제의식은 간대없고 아무 이야기나 끄집어내서 주어진 매수나 채우려는 의도가 담긴 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해와 오류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말은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즉 말조심하자는 뜻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심하면 서로 피곤에게 괜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일상 대화 현장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그 사장은 여자라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문장을 쓸 때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잘 구분하고 써야 합니다. 방조하다와 조장하다는 모두 범죄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인데 좋은 일을 도와준다는 표현에선 정말 부적절합니다. 심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를 사용했으며 어떤 느낌을 주는 표현법을 구사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장에서 오해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 일상 대화를 보면 그랬다는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비유는 적지 않습니다. 수학문학 공부 중에 언어 영역을 보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 권위에 이전해서 옳다고 말하는 오류 등의 오류의 종류는 많습니다. 내 직장 상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나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그만큼 유능하고 우수한 사원이라는 뜻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에서 함부로 대함이나 받는 형편은 사원들이 많았다고 오해한 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함부로 대함을 받는 사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사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힘든 일을 맡기라는 꿍꿍이 수작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바로 알고 써야 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일상에서도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 중에서는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유형이고 남의 의견을 참조하되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판적 사고에 능통한 유형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에 능통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서전의 저자가 비판적 사고에 능하다면 자서는 내용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으시고 긍정적 사고에 능통하다면 긍정적인 내용을 담기 마련입니다. 이 긍정하는 것은 체념하는 것과는 낙관하는 것도 다릅니다. 긍정적인 표현 것은 무조건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작정 체념 빠지는 것과 안약에 낙관하는 것을 말씀이 없으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관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비관론자들이 자기 방어와 투사라는 심리적인 행동을 잘하기에 오히려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을 부정하며 마음을 비우면서 반성을 잘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비관론자의 식성을 적절한 선에서 활용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지향하는 글입니다. 자신의 고생스럽고 실패했던 고백하되 그녀는 희망적인 쌍치 효과를 향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